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덕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한 35분 정도 지금 남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상담들 저희가 받고 있는데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혹은 사고자 하는 종목 그리고 지금 고민 중인 종목들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두 분의 전문가 중에서 한 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분을 또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열려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바일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하이투자그룹의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고정 질문이긴 한데 패스하셔도 됩니다. 언제나처럼. 네. 들어가기 전에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왼손을 들어주세요. 네, 왼손. 어우. 오늘 2명 다네. 가위바위보 시킬 수는 없고요. 할까요? 아니, 하세요. 빨리. 예, 먼저 하세요, 하 위원님. 지금 시장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소 좀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특히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는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 어제 이제 제가 오늘장 내일장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저걸 말씀드렸었죠. 기사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중 쪽에서의 전화 통화를 좀 하면서 유호 부총리 또 이야기도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장에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야 했는데 그걸 받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이제 장이 열렸기 때문에 혼조스 했지만은 그래도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상승으로 마감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 영향을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 좀 주가 시장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국인이 현물 쪽에서 8천억 이상 좀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 한 1,000억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은 11월 7일이네요.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좀 언제쯤 들어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원달러 지수를 좀 말씀드렸었고 그때 여러분들께 이제 5일선을 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음봉이 나오는 즉 여기 보시면은 10월 4일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 5일선을 깨는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가를 낮게 잡고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끝났죠. 오늘도 지금 보시면 시가를 낮게 잡았지만 양봉으로 저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달러 지수 추세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 위원님은요? 네. 일단 지수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2134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돌파를 못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드리는 거는 이런 중요 자리와 그리고 시장에 변곡을 줄 수 있는 중요 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요인들과 이런 중요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지지가 나오는지 저항이 나오는지 이탈이 나오는지만 판단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중요 자리에서 중요 이슈 그리고 중요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변동하는지에 따라서 대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2134선에 아직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받고 있고 자 우리 코스닥 어디가 저항이 된다고 했죠? 바로 655선이 저항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근접하게 올라서더니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즉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한마디로 시장이 강력하게 나아가지 못하니 어떤 장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채권 가격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채권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쪽에 강력하게 이제 돈이 좀 몰리지 않고 좀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은 좀 강력하게 하락으로 아직까지는 만들어내지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시장이 나아가지 못하는 흐름을 계속 만들 경우 앞으로도 계속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 기준으로 철저하게 한번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5685번님께서 SK바이오랜드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 했는데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게 이제 FDA 쪽에서 내전증에 대한 신약 허가가 좀 나오면서 그 이슈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연속해서 한 2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또 뒤로 밀리게 된다 하면 주가가 또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밀릴 수 있다 해서 지금 뭐 들어가시더라도 이거를 정말 짧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종목이지 이걸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면서 가기에는 좀 핸들링,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짧게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 2만 원 선 정도에서 좀 잡으셔가지고요. 한 3% 목표를 잡으시고 한 손절은 2%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SK바이오랜드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인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뭐 뇌정증 치료제로 좀 핫한데 요즘은 좀 SK 바이오 쪽이 좀 핫한 것 같아요. 오늘 뭐 독자적인 기술이에요. 그렇죠. SK 바이오랜드도 지금 뭐 뇌전증 치료제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지만 오늘 SK 케미칼이 또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치매 치료 패치제가 FDA 시판 허가를 받는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SK 바이오랜드도 마찬가지고 SK 케미칼은 제가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주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상한가를 거의 이제 기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약 개발주들에 비해 좀 봐봐요. 흑자도 잘 내고 있고 1,500억짜리가 지금 3,500억이에요. 그래서 메리트는 있어요. 주가 위치 자체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지금 위치에서 따라잡아봤자 뭐 짤짤이 매매밖에 되지는 않겠죠. 그죠? 하지만 짤짤이 매물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그쵸, 같은데 어떤 의미예요? 한 2, 3% 정도 짧게 수익 내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매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업계 뭐, 용어인가요? 그렇죠. 업계 용어인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게 좀 짤짤이 매매다. 짧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슈 그리고 주가 위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다른 이제 신약 개발주들에 비해 이제 재무적인 구조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순자산가치 대비 이제 많이 부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한 뭐 19,600원이나 21,100원짜리에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또 10% 이상 또 수익을 한번 추구해 보는 그런 좀 기술적 포지션 매매는 좀 가능하겠다. 하지만 뭐 21,100원짜리나 뭐 19,600원짜리가 깨지면 바로 또 회수를 해야겠죠. 왜? 주가가 이미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깨고 내려간다는 건 좀 많이 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쵸. 항시 기술적 매매는 그거예요. 강한 흐름이 나오면 언제나 눌림은 작아야 돼요. 만약에 눌림이 깊으면 다시금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SK 바이오랜드도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이 나오려면 깊게 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깊게 눌리면 안 되는 포지션이 저는 개인적으로 21,100원짜리를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1,1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한 번 더 강력한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21,100원짜리가 깨진다면 강력한 시세는 단기적으로 나오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 사실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워낙에 큰 건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 한번 같이 여쭤봤고요. 5118번님의 종목 이어갑니다. 리캠 2,823원에 비중 16%. 박 의원님께 왔는데요. 네,
리캠이요? 예. 아, 네. 리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3원의 비중은 10%, 16%. 22,800원. 네. 뭐 이제 뭐 많이 손실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리캠 자체가 지금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지속적인 적자 구조에 369억짜리가 지금 818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 손실이 크게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종목도 손절 라인을 정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저번에 뜬 양봉의 중심 가격 라인이 이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라인, 특히 2,750원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자리가 깨지면 급속도로 내려오는 거고, 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인 상승력, 즉 3,020원 자리까지는 한번 짧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짧게 수익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5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3,020원 자리까지 한번 짧게 노려봐라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캠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3383번님의 종목 상담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 3,050원 보유했어요. 더 갈까요? 하셨는데 일단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가격을 좀 보시면은 8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저가를 좀 만들었는데요. 1,250원짜리가 3,595원 오늘 고가 기준을 봤을 때 좀 100%가 넘게 지금 상승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저 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좀 만들어지면서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지금 어떠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게 어디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냐 미래에셋 대우에서의 지금 많은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키움증권에서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캔들로 봤을 때도 어떤가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거래량으로 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봤을 때도 지금 매도 물량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리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자리에 좀 매수가 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3,590원까지 가서 이걸 좀 여기에서 팔지 못해서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자리가 높은 자리에서 좀 매수세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이어갑니다. 2014번님께서 GV 종목이고요. 3,500원. 갑자기 급락 나와버렸습니다. 걱정되어 하셨는데 네. 내가 가진 종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 나오면 좀 힘들죠. 예, GV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 밑에 한 1,800원 정도대에서 이제 발행 시장에서 물량을 좀 확보해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 끌어올린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현재 보시면은 적자죠. 적자고 465억짜리가 지금 1,297억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발행 시장 쪽에서 들어온 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를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접근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막 2,960원에서 잡아갖고 짧게 뭐 3,200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가격 3,380원짜리까지 뭐 짧게 수익 내는 그러한 기술적 매매만 가능한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500원이죠. 그래서 3,500원짜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3,86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느냐. 만약에 3,860원짜리 이탈되면 전량 그냥 손절. 자, 이 상태로 올라오면은 3,580원 정도에서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전략들을 계속 주고 계시고요. 7384번님의 종목입니다. 나노엔텍 5,910원. 산지 좀 됐습니다. 빠져나갈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이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죠. 예. 이제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SK 바이오팜 쪽에서의 그 연관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흐름이 지금 어떤 이슈가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우리가 좀 하게 보면은 뭐 자동 세포 개수기라든가 그다음에 혈액 제재 분석기 등 이쪽 쪽하고 조금 지금 연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 최대 좀 주주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30.05%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연관이 돼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5,900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수익권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게 그냥 궁금하셔서 연락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여기에서 수익을 먼저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한 5,500원 정도나 또는 5,700원 정도 한번 크게 눌림을 줬을 때 이때 오히려 좀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수익을 실현하시고 눌림을 주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8989번님께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셨어요. 56,800원에 보유 중인데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하셨는데 해요 말아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이대로 올라오면은 한 67,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67,000원이 이제 기본적 이제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시세가 터지려면 어디를 올라타야 되냐면 54,200원짜리를 돌파하면서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려면 코스닥이 상승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상승력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적 그 성장성 모멘텀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이제 매 분기 매년마다 실적 성장이 미친 듯이 막 많이 나왔다면 제가 괜찮아요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이미 이제 막 그 휘젓는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까지 못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4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미 좀 손실권으로 많이 들어가셨으니까 4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일단은 한 63,000원 정도 내지는 67,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서 조금 한번 홀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라는 결론이 날 것 같고요. 6440번님 오늘 제약바이오 역시나 많이 옵니다. 신라젠 가는 것 같더니 또 하락합니다. 15,200원 보유 중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들어왔을 때 제가 나는 이거 안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주주 자체가 지금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리 이제 그 꿈을 먹고 사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너무 실적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61선이 데드라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남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61선이 거의 다 왔는데 양봉이 지금 계속해서 좀 오늘 8% 넘게 좀 강하게 꽉 차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매수가에 그냥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그냥 정리하셔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딱 지금 그 가격이네요. 15,200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만약에 여기서 이제 61선 데드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7,820원까지 다시 한번 또 밀릴 수 있다는 거죠. 확 밀릴 수 있는 자리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방송에서 좀 이렇게 말하면 회사에 조금 방송 용어로 해주세요. 그래도. 예. 그렇게 말이 좀 약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껍딱만 있는 그런 회사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껍데기만? 네, 껍데기만 있는 것 같다. 예. 그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9087번님께서 케어랩스 18,100원에 비중 80%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하트가 이렇게 또 왔는데 하트 받아주셔야죠.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케어랩스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주가 한마디로 이제 전환되는 물량을 좀 털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과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좀 털어낼 수 있는 포지션을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200원짜리가 매수짜리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아쉬웠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미 이제 매수를 굉장히 높은 가격에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이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됐는데 오늘을 매도할 자리였어요. 매도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잘못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좀 잡아드릴게요. 예.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또 기술적으로 대응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좀 포지션을 좀 잡아드리면은 파동이 이렇게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놓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되게 난감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14,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일단 홀딩 포지션 한번 유지해 보시고 14,800원이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다시금 상승력이 나오면 19,500원짜리까지는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못 접근하긴 하셨어요. 이게 원래는 17,400원이 매도짜리예요. 매도짜리인데 그걸 지금 뚫고 살짝 올라간 상황에서 그것도 잘못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실 라인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14,800원 손절 라인 잡고
한 번 더 급등력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상승력 나오면 일단 본전 수준에서는 절반 매도하시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19,500원 정도에선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3595번님께서 JYP 엔터 22,800원에 비중 15%. 이게 사실 작년이었네요.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한번. 제 이 종목을 제가 2016년도에 이게 5,000원, 5,000원대였네요. 5,000원대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게 한 6,000원 얼마 올라갔는데 안 팔아줬어요. 이게 앞으로 더 가니까 한 3년 뒤에 보자 해가지고 안 팔아줬더니 회원님들이 저한테 욕을 무지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기억이 상당히 남아있는 종목인데 이때 제가 이제 그 추천을 드릴 때 지금은 이 JYP가 3등으로서 좀 밀리고 있지만은 매년 후에는 JYP가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39,8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세를 좀 보면은 지금 추세가 꺾여버렸던 그래서 올라간 게 멈추고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주식이라는 게 추세와 파동을 이제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39,800원에서 어떤가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22,8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장중에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로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은 시장이 폭락장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몸속으로서 이제 눈으로서 이제 체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자 보시면은 올해 지금 6월, 7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4월 달부터 해서 계속 빠질 때 동반 하락이 나와가지고 8월 6일에 시장이 급락에 나왔을 때 그때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제 시장이 우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면요. 이 JYP 같은 만원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손실을 더 보기 전에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8834번님은 KM제약입니다. 4,300원. 너무 오래 기다려서 힘든다고 하시는데 네. 좀 도와드려야죠. 네, 4,300원이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254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지금 658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이슈, 뭐 뽀로로 치약인가요? 칫솔인가요?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만들면서 지금 상승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근데 이 상승력이 길게 나올 수가 없는 지금 포지션이에요. 물론 이런 위치였다면 저는 이런 매집력 좋아한다고 했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자 이때 뭐 거래량 강력하게 터져주고 거래량 터져주고 고가 올리고 횡보해주고 시세 낮춰주고 또 거래량 없는 그래서 이런 시세를 만든 상황에서 저한테 물어봤으면 좀 기다리세요. 급등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미 이제 그런 급등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3,400원에 한번 매도 한번 의견 드린다고. 근데 지금 그 자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이 KM제약은 3,400원 정도 자리까지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미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던 주식이고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력이 나오면 저는 3,400원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미 저항을 받고 지금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3,090원까지 만약에 이탈되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시세는 또 다시금 죽고 오랜 기간이 또 걸려야 다시금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세에서 3,090원이 깨지면 그냥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고 만약에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한 3,400원 이상에서 한번 매도 한번 해볼 의향을 한번 품어보시고 그 다음에 3,090원이 이탈돼서 전량 손절하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내려오면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제약 들어봤고요. 다음은 9171번님의 ST팜입니다. 24,25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었죠. 잠깐 이제 뭐 2018년도에 이제 이 신라젠 이런 거 올라갈 때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12,300원까지 왔다가 지금 한 장중에 고점을 보면 23,650원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흐름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100%는 아니지만 100% 가까이 지금 올라왔던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유럽의 의약품 뭐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계약건 이야기 나오면서
중간에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워낙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매수가가 지금 24,25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24,30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ST팜 말씀해 주셨고요. 1309번님의 종목도 이어갑니다. 한독 23,500원에 비중은 뭐 10% 많지 않네요. 네. 네. 23,500원. 제가 이제 한독은 그 제약회사들 중에 조금 나름 괜찮게 보는 이제 그런 회사예요. 이미 1차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면서 저항 라인,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언급드렸던 22,000, 23,000원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에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저항을 받고 시세가 다시 또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독 같은 경우 제가 왜 또 좋게 보냐면 3,252억짜리 흑자 제약회사죠. 근데 지금 현재 어때요? 2,987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회사들이 흔치 않죠. 그죠? 요즘 또 다시 또 제약주들이 올라오면서 자기 자산 가치 이상 많이 이제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직 한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좀 겁먹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대로 한번 올라오면 지금 뭐 매수가도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으니 23,500원짜리까지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좀 생각하시면서 느긋하게 홀딩 의견 드리고 만약에 올라오면 그냥 본전 처리 한번 해 놓으시고 다시 기술적 재접근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290번님께서는 카카오 여쭤보셨는데 15만 5천 원 기다리던 상승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좀 설정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바닥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수 자리가 조금 위험한 자리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이 바닥권에서의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몇 프로 정도 올라왔나 이렇게 보셔야겠는데 자 이게 86,000원짜리가 15만 9천원까지 해서 한 84% 정도 상승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79% 정도 상승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리딩하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여기에서 21선이 붕괴가 돼버린다고 하면 61선까지 확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1선과 61선 사이에 그 지지가 너무 넓게 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매수하는 데서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셨기 때문에 수익권이 있으시니까 뭐 거기서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손절 라인은 21선을 잡으세요. 21선 가격은 지금 현재 가는 15만 2,800원인데 이게 또 종가가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시작이 되면 바뀌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 뭐 기준으로 했을 때 21선을 잡고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여기 16만 8천원 또 17만원 16만 8천원에서 17만원 잡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 목표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꺾인다 추세가 꺾인다 하면은 그때는 그냥 목표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카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9095번님께서 동방 2,20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항만물류 이런 이제 항만물류를 하는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절반 이하로 저평가 구간에 많이 놓여져 있죠. 근데 이런 이제 항만물류 이런를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슈를 만들 게 없어요. 뭐 대북 관련 이슈를 한번 급등을 시키고 또는 이제 러시아, 뭐 북방 사업 쪽으로 해서 한번 뭐 급등을 시키고 한마디로 조금 이제 외국과 여러 가지 뭐 물류를 다시 또 확장, 한마디로 그런 사업을 좀 크게 국가적으로 좀 벌이지 않는 이상 이슈가 될 만한 게 없다. 재수 좋게 뭐 정치 테마 쪽하고 엮여서 움직이면 좋겠지만 지금껏 이제 이런 항만물류 쪽의 기업들이 정치 테마랑 엮여서 움직인 적이 또 없기 때문에 쉽사리 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금 가격이 좀 뜨려고 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요. 이런 항만물류 기업들은.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그때 대북 관련으로 한번 급등이 나올 때 짧게 한번 수익을 내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이 가격대는 시세가 좀 나왔을 때 따라잡은 격이거든요. 그죠? 지금 2,200원짜리는. 그래서 어차피 저평가고 또 많이 밀릴 자리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비중이 30%라서 상당히 높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 하시라는 게 아니고 혹여 시장 리스크가 나와서 내려올 경우
1,450원 이하로 추가 매수하셔서 시간적 투자를 하셔서 평단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 동방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 하나하나 또 지금 자리에서 남겨주셨고요. 5112번님의 코스모 신소재 바로 이어갑니다. 7,8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뭐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뭐 나름대로 좀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격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나왔다. 근데 이게 100% 나왔다는 말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한 85% 정도에서 90% 정도까지 가격 조정이 나왔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추세가 이탈이 되면은 그때 이제 빠지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신저가가 나오면서 그때도 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단기적인 추세를 좀 보고 좀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7,800원 지금 매수가에서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면은 5일선 라인으로 해서의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10,000원. 꽤 높게 잡아주셨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좀 매물대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은 뭐 또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종목들 워낙 지금 많이 좀 소외가 됐기 때문에 한번 시장에서 이 정도 되면 이슈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워낙에 많이 눌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동시호가 한창입니다. 저희도 동시호가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128, 2130선 터치가 잘 안 되네요, 오늘.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한번 눌렸다가 지금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일단 낙폭은 뭐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더 키우지는 못하는 상황. 한마디로 갈팡질팡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수급 동향은 개인 기관이 사주고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은 1,698억 원을 지금 팔고 있는데 이 매도가 11월 7일부터 이어져서 오늘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제 오늘만 지금 1조 팔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만 외국인이 1조 원을 팔고 있다. 현물 시장에서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삽니다. 1,722억 원 보험에서 지금 매수 들어왔고요. 사모펀드 쪽, 기타법인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이 오늘 오랜만에 또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근데 상승폭들 많이 둔화가 됐고요. 네이버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대차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동 부지에다가 인가가 낮다.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최대 높이의 빌딩이겠죠. 뭐 마천로 세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땅값만 사실 10조 원이었고 지금 여기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인허가 문제로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요것들이 풀려간다라는 얘기로 호재성 재료로 지금 어느 정도는 녹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모두 올라갑니다. 잘 달리고 있고요. LG화학보합, 신한지주는 350원 정도 빠지네요. 상승하다가 지금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47.70 코스닥 낙폭 계속 지속 중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봅니다. 코스닥도 653부터 647까지 빠졌고 이렇다 할 반등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외국인이 이번 주 잘 사주다가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래를 연속으로 사주고 오늘 파는데 산 물량보다 훨씬 많이 던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보험만 삽니다. 지금 전주체가 팔다가 보험이 지금 매수 들어오는데 보험 같은 경우 이번 주 내내 매수하는데 매수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떠한 뭐 큰 변동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뭐 영향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올라가고요. HLB가 이 거래일 상승 뒤에 빠집니다. CJENM 조정이 좀 나오네요. 펄어비스도 18만 원 터치한 뒤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렵네요. 더 빠졌습니다. 76,2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헬릭스미스, KMW 두 종목 빠지는 가운데 슈젤,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올라가는데요. 슈젤의 상승폭이 가장 좋고 메디톡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30만 원 터치하고 지지는 받는 모습인데 슈젤에 비해서 최근에 대장주를 슈젤에게 내줬고요.
주가의 탄력성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두 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 위원님? 시장이 장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희망을 좀 갖게 했는데 점점 지나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좀 상태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외국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집에서 너무 많이 좀 예박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좀 빨리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다. 전어를 구워야 될까요? 전어를? 예? 전어를? 예, 그렇죠. 예. 근데 전어 굽기는 지금 가을이 좀 지나가지고 늦가을이네요. 네, 이제 방어를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맛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현물 다 매도했어요. 지금 선물만 지금 매수해가지고 이게 주가 지금 지수만 좀 가지고 놀겠다라는 게 지금 외국인들의 좀 포지션 같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은 매도하고 풋옵션 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저녁 10시 반에 이제 GDP가 발표가 되는데, 뭐 예정치, 수정치, 확정치가 있는데, 오늘 수정치가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거 여러분께서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베이지북도 좀 발표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원달러입니다. 오늘도 지금 원달러 지금 상승을 좀 마감이 되면서 5일선이 붕괴하는 양 음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일정한 좀 변동성이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항상 긴장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네. 자. 2134선 돌파 여부 꼭 확인해라. 돌파 못하면 눌린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655선 돌파 여부 확인해라. 돌파 못하면 눌린다. 또 한 가지 더. 채권 시장 쪽에서 최근에 좀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이제 적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좀 시장이 좀 주춤하더라도 또 개별 종목은 가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증시만 강력하게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장세니까 종목들 잘들 선별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도 0.31% 오르긴 했습니다. 2127.85포인트의 거래 마감됐고요. 자, 코스닥입니다. 0.64% 빠지네요. 같이 올라가 줬었는데 좀 궤를 다르게 합니다. 647.41포인트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50전 올랐습니다. 거의 뭐 변동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177원 20전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박 의원님 또 해주실 말씀 잠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자, 오후 1시에 또 강연회를 하나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요인들 그리고 재무적인 요인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지식과 그리고 스킬을 전수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서 노트북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참여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 강연에 참석해요. 샵 0082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또 소정의 경품 또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번에도 많은 참여 바라시고 저번에도 저평가 종목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나 해드렸죠. 자, 이번에도 시장이 하락해도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저평가 종목 또 하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든 종목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그동안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뭐 종목 가운데 리뷰 있으신 분 계십니까? 두 분 중에? 저는 없습니다. 오늘 그냥 종목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요? 네, 뭐 저도 없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네. 잠시 뒤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는 하 의원님부터 바로 오늘 히든 가도록 하죠. 네, 제가 드릴 종목은 히든 종목은 IT 서비스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솔루션,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좀 회사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유무선 통신 솔루션 개발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영상 또는 화상 통화 등 다수 영상에 관련된 솔루션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그
그 다음에 뭐 카드 발급이라든가 발송기, 그 다음에 카드 발급에 따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하고 또 연관이 되는 또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는 5G 시대죠. 워낙 이제 KMW가 많이 좀 올라갔다가 그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KMW가 5G 종목 중에서도 그냥 자금을 그냥 빨아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휩쓸리는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좀 추세가 좀 흔들리면서 5G가 좀 흔들리고 있지만은 산업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KMW만 지금 주가가 흔들릴 뿐이지 산업 자체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바닥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얼마나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다 여러분께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이치 기반 서비스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증강현실 쪽, 가상현실 쪽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의료,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부동산 등, 그다음에 국방, 다양하게 이 종목이 된다. 게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로서도 또 묶여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연락 주시면은 종목을 받을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생각해 보셨어요, 박 의원님은? 리뷰. 모르겠습니다. 리뷰는 없는 것 같고요. 없어요. 예, 그럼 오늘 히든 종목 바로 가도록 하죠.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주력으로 모아갔던 좀 극단적 저평가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저평가 종목들은 역시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느꼈고, 오늘 그 느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형주 중에 하나, 극단적 저평가 종목을 하나 또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역사적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차트상 흐름은 이래요. 이게 지금 월봉상 모습인데 엄청나게 내려왔죠. 그죠?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이게 대형주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상장 폐지는 절대 안 될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 또 한 번 또 클릭해서 보시면, 자, 역사적 저평가 상황입니다. PBR 0.2%, 0.2%가 아니고 0.2 정도 수준의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자산 가치 대비 3분의 1토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사업을 이야기하면 다 알 것 같아서 사업은 숨기고, 여러 가지 사업에 조금 차질이 생겼고, 그게 이제 매출이 내년에도 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도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정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부 때문에 더 축소가 될 예정인데, 그 정부의 그 정책으로 인한 사업 축소를 새로운 사업, 이거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아시겠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꼭 문자 보내주세요. 가스터빈 사업으로 이 현 사업 부진을 탈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스터빈 사업이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있는데 다 외국에서 수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죄송합니다. 자, 얘기할 뻔했어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 이 어쨌든 보면은 이게 일부러 요즘 말로 어그로라 그러는데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자, 이 종목이 요 가스터빈 사업을 이제 국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진한 사업을 충분히 탈피하고 내년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또 형성시킬 것이고, 지금 위치가 극단적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포지션도 잡아서 매매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장기 포지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위치가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샵 0082로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산이죠? 네. 비슷하게 말씀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뭐 문자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4151번님께서 CJC푸드 3,015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언급한 적 있지 않아요? CJC푸드?
아, 네네. 아, 사조 시푸드였나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그렇죠. 저는 원래 시푸드를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사조 시푸드나 아니면 뭐 사조 오양을 사든가. 근데 이게 CJ 시푸드를 하셨네.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이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하필 왜 CJ 시푸드를 하셨을까? 참. 그래도 사셨으니까 해주셔야죠. 예. 지금 매수가가 3,000, 자,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3,000 지금 15원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자, 그러면 자, 2,760원 라인이 이탈이 나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2,450원 정도 라인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기술적 반등력에 빠져나오시려면 추가 매수는 2,450원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는 그냥 관망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을 길게 끌 수 있는 자금력이 아니라면 2,760원에 차라리 손절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근데 지금 현재는 내일 시초 흐름, 내일 흐름까지 봐야 완전한 이탈인지 아닌지가 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 흐름에도 지금 현재 2,760원 자리를 이탈시키면서 하락이 나오면 한 단계 더 내려간다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이라면 손절을 하시는 거고 나는 이거 조금 시간을 길게 끌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2,450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끌어내는 다음에 2,750원에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시푸드 말씀해 주셨고요. 1493번님께서 텔콘 RF 제약 1,2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와요. 네. 예. 근데 이걸 좀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을 좀 리딩 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 3,520원짜리가 1,800원까지 올라왔다. 한 206%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게 음봉이 나왔잖아요. 크게 나왔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그러면 이런 음봉이 나오면요.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하가 30%잖아요. 이 30%가 되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지금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빠졌는데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정부 측에서 다시 또 15%좀 전환을 시키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30%가 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면요. 수익이 크게 막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그냥 파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더욱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정리를 했어도 손실이 크지만은 지금 오늘도 지금 10% 정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데 더 보게 돼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거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자리가 바닥에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 3,520원짜리가 18,000원까지 지금 매수하신 게 1,200원인데 거의 한 2%, 200%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건 리스크가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자리가 좀 됐다는 거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장중에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진다면요.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갈게요. 6576번님의 바이넥스 종목이고요. 9,300원. 이거 너무 빠집니다. 스트레스가 급심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빠지면 진짜 짜증 많이 나죠. 네네. 지금 한 그래도 10% 이상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저는 괜찮은 게 뭐 근거 없는 신약 개발주도 실적도 안 나오는 거 물린 것보다는 이게 좀 양호한 실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산 대행 업체잖아요. 그죠? 제약 한마디 의약품 생산 대행을 즉 그게 CDMO 사업이라고 하죠. 생산 대행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1,560억의 순자산 가치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예요. 앞으로도 이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물려도 엉뚱한 신약 개발주도 물리는 것보다 이 종목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차라리 간 추가 매수하십시오. 7,400원에. 더 내려오면 오히려 7,400원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끌어내린 다음에 8,600원 정도에 빠져나오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남은 종목들은 또 추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그룹의 박정식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